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자, 오늘 7월 10일인데 오늘 이제 또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7월 10일 날 발표한 부동산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닌데 그 중에 조금 얘기를 관련된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오늘 발표된 게 보면은 기사 제목이 청년 신혼 구입 문턱 낮춘다. 근데 재건축 완화 없다. 성그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봐볼게요. 생애 최초 취득세 50, 100% 감면. 자, 요거는 이제 생애 최초로 내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50에서 100%인데 자, 그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감면 몇 퍼센트를 해준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자, 소득 기준. 많이 벌면은 좀 혜택이 없는데, 그거를 조금 더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서울에 집이 없어서, 공급이 없어서 많이 올라간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일반 공급 물량이 줄었다. 서울에서 이건 제 얘기는 아닌데 어떤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이 얼마 전에 얘기를 한 거 봤는데, 그분이 이제 많은 걸 알고 있고, 저런 분이 이제 전문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공급을 늘린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땅이 없고. 땅이 없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좀 100층으로 지으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그 인프라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수도 시설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대부분 전문가분들은 자, 뭐밖에 없냐? 재개발, 재건축. 공급을 늘려면 원래 있던 거를 조금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아니면 더 증축해서 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인데 오늘 발표한 거에서 보면 재건축 완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저번에도 발표 나왔죠? 이제 뭐 재개발이나 이 관련해서 그 조합원 물건을 갖고 있더라도 그 분양권을 못 받을 수 있다. 받으려면 실거주 2년을 해야 된다. 무조건.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 기준이 현재 뭐 조합 설립인가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거를 적용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뭐 깊숙이 얘기할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넘어가려고 여러 재건축이나 이런 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빨리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빨리 그거를 돼야지 우리가 뭔가 또 혜택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사업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뭐 소유를 갖고 있는 뭐 임대사업자를 내서 이분이 팔게끔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만 자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팔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양도세 이런 부분에서 더 강하게 정부에서 내놨기 때문에 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사기도 어렵죠. 살 때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간단히 보면은 그거에 관한 얘기를 조금 풀어서 얘기 나오고, 맨 마지막에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까지 언급 많이 했었죠. 그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화에 청약 시장 갈등을 주려면 공급 대책이 최우선 돼야 한다. 근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없이는 안정화 어렵다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도 강남 아파트 고가 아파트는 빠지고 있지만 강북의 중저가 9억 미만인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왔죠. 실질적으로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강북에서 이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 중에서 진짜 실거래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강북에서 가장 봐볼게요. 자, 부동산에 보면 그런 말들 있죠. 뭐, 노도강. 노도강이 오르면 끝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전 정확히 몰라요. 제가 주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 영상에서 한번 다뤄봤던 아파트 단지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노원구인데, 노원구를 한번 봐볼게요. 노원구 중에서도 제 영상에서 조금 호재가 많은 거를 한번 다뤘었죠? 자, 광운대역 미미삼 아파트. 한번 봐볼게요.
여기 호재에 대한 부분은 유튜브에 치면 진짜 많이 나오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좀 많이 다뤘어요. 자, 여기는 재건축, 이 아파트도 물론 많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이 부분도 상당한 호재고, 뭐, KTX, GTX 관련된 부분, 요 간선도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선 역세권 앞에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이 미미삼이 올해 좀 안전진단 그건 것 같은데 그게 좀 통과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좀 올해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 올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 정도 올랐나 한번 봐볼게요. 이미 강남 아파트는 저기 뭐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하죠. 손 대볼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강남 아파트보다는 중저가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감상 다가갈 수 있는 게 좀 가깝기 때문에 한번 이걸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한번 봐보면 자 여기 미륙 미성 3호 있는데 여기 뭐 8억이 떴네요. 여기 8억까지 지금 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한번 실거래가를 정리한 걸 한번 봐볼게요. 우선 너무 오래 하진 않고요. 그 작년 1년만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미륙 미성 3호만 따로 본 거예요. 자 지금 층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2019년 1월부터 지금 실거래가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게 2020년 6월까지예요. 이거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자, 지금 제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본 게 뭐냐면, 뭐 1월부터, 2019년 1월부터 미륵미성 3호, 옆에 있는 거는 평수고요. 제곱미터 표현한 거고, 여기 지금 2020년 6월까지. 근데 이게 뭐 층마다 다르죠? 층마다 다른데, 뭐 저층이랑 최고층은 빼고 제가 그냥 7에 뭐 7층 정도에서 10층 정도까지 거래된 것만 따로 봤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그냥 보시는 분들이 또 너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막 뭐 분석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7층에서 10층이 거래되지 않은 달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 전이랑 그 비슷한 층에 된 거를 한번 써봤어요. 자, 보면은 2019년 1월 달에 4억 6천. 이게 보시면 다 똑같죠? 자, 5월 달에가 7층에서 10층 사이에 있는 물건이 거래된 거고 그 전에는 2층에 대한 건 거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더 고층에 대한 거래된 걸 가격을 써놓은 거예요. 자, 5월 달에도 4억 5천 5백 거래됐지만 고층은 더 높게 거래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준을 자꾸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쭉 봐볼게요. 그래서 지금 2020년 6월 걸 봐볼게요. 자, 3호 3차인데, 자, 이게 가장 미미삼 중에서는 비싸죠. 자, 2020년 6월에 7에서 10층 이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7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자, 1년 전이죠. 완전 1년 전은 아니지만 1년 전은 딱 보면 여기죠. 자, 6월이죠. 6월이고 여기도 6월. 근데 자,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얼마가 증가했나요? 자, 실거래가예요. 호가 아니고. 자, 1억 7천이죠. 1억 7천 맞나요? 네, 1억 7천이 증가하게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냥 뭐 연차로 봐볼게요. 2019년 초보다는 얼마나 올랐어요? 5억 2,500. 야, 이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2억은 오른 거죠. 그죠? 2억 2,500 정도 오른 거예요. 자, 이게 뭐 미미삼에 대해서 호재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게 아니냐 했는데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이거보다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자료는 없지만 뭐 성산 시형 이런데 아니 목동 지금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 아파트는 지금 호가가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강북에서 제가 그냥 조금 가장 좀 저평가는 아닌데 그래도 막 호재가 많은 거 좀 재건축도 있고 구역 개발도 있고 뭐 교통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가 더 아직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좀 보기 쉽게 표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같이 봐볼게요. 이건 분석이 아니고 그냥 집계를 해서 정리만 한 거예요. 보기 쉽게.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올랐다. 아, 놀랍다. 그냥 이거 저 놀라워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초록색 사무. 자, 파란색 미룡, 분홍색 미성이에요. 자, 미룡 미성은 여기 미성인가? 미성은 좀 타입별로 좀 그 면적이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룡인지 미성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거는 3호 3차인데 나오죠? 2019년 1월에 5억 2,500에 거래됐고 6월 달에 2020년 6월 달 저번 달에 7억 5천까지 거래된 거예요. 자, 2억 이상 올랐죠. 자, 다른 데 가볼게요. 4억 6천, 4억 6천 정도라고 해볼게요. 4억 6천에서 여기 좀 떨어졌네요. 떨어졌지만 다른 층, 고가층은 더 높게 찍혔을 거예요. 6억 4,500. 자, 요거는 2억이 조금 안 돼요. 1억 8천. 근데 여기 보면은 4억 5천, 미성 보면은 4억 5천에서 6억 4천, 1억 9천. 2억 돈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우상향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주식도 뭐 되게 유명한 말인데 오래 갖고 있어야 된다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단타로 하기는 조금 그렇고 오래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오래 가지고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정부에서 뭐 집을 팔아라, 뭐 집을 국회의원도 많이 파는데 국회의원들이 팔기 시작하면 이제 다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설도 있죠. 근데 또 어떤 유명한 영화에서는 뭐 난 속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가 맞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7억 5천 지금 6월에 나오는데 한번 이게 6월 달이죠. 근데 지금 거래된 게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한번 봐볼게요. 3호 3호를 한번 봐볼까요? 한번 네이버 실거래가 한번 봐볼게요. 자, 78, 뭐 제일 큰 거겠죠? 3호 3차. 자, 6월에 거래된 게 7억 5천. 그러니까 6월에 거래된 게 이거 본 거 7억 5천 이거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게 더 거래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좀 된 걸로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걸 한번 봐볼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호가가 여기 8억 8억이 올라온 게 있죠. 이건 3호 3차. 자, 보면은 3층이에요. 3층인데 자, 8억이 올라와 있어요. 호가. 그래서 뭐 8억을 넘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비싸지고 있느냐. 중저가 아파트들이.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있고, 이제 중저가 아파트. 근데 이제 중저가 아파트에서도 규제가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저가 아파트가 오를 차례죠. 자, 무조건 오르겠죠. 왜 오를까요? 살고 싶어서 그건 아니에요.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르지만 이거를 짧게 보면 오르지만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좀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길게 뭐 이런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이런 전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이런 건 제가 좀 얘기를 좀 잘못했네요. 잘못하고 오늘은 그냥 이 실거래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르고 있다. 아니다. 떨어지고 있다. 근데 고가 아파트는 떨어져서 거래가 된 것 같은데, 이 중저가 아파트, 특히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는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 아파트가 양이 많기 때문에 오른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오르고 있는데, 한 1년 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올랐을까? 봤을 때는 그 중에 한 아파트를 집어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올랐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재건축 규제가 좀 완화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 재건축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된다는 건데 그 아파트의 가격은 좀 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좀 방향이 좀 다른 쪽으로 나갈 것 같아서 그만할 거고
자, 오늘은 그냥 실거래가에 대해서 가격 변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